안녕하세요. UBC 시청자 여러분, 정치 신세계 청취자 여러분, 권순욱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그동안 정말 잠줄여가면서 일상생활을 쪼개가면서 손목을 갈아 넣어가면서 댓글 조작과 싸워오신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시간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댓글 조작 가짜뉴스 대책단을 발족시켜서 그동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뉴스로 보셨지만 서울지방경찰청에 211건에 대해서 고소고발장을 제출을 했고요. 지금 추가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그리고 어떤 사례, 가짜뉴스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댓글 조작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 자세하게 한번 듣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손님이 많으신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짜뉴스, 댓글 조작 가짜뉴스, 법률대책단장님이십니다. 조용익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조용익 네. 변호사입니다. 조용익 변호사님은요, 법무법인 카이로스 대표 변호사님을 맡고 계시고요. 정당발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댓글 조작 가짜뉴스 모니터 단장님이십니다. 이현욱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현욱 변호사님, 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지만 법무법인 정명 대표 변호사님이시고요. 성남FC 고문 변호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뉴파티위원회 위원을 지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에 계신 분인데요. 댓글 조작 가짜뉴스 모니터단 변호사를 맡고 계신 홍종화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법무법인 율정 대표 변호사님이시고요. 인천광역시 시의원이십니다, 네, 현재. 맞습니다. 네. 역대 최연소. 예. 예. 그리고 정당발전위원회 위원 지내셨고, 현재 인천시당 대변인이십니다. 자, 오늘 손님 세 분이나 모시니까 스튜디오가 꽉 찹니다. 여러분들 뭐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어떤 분들이신지를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조용익 변호사님, 법률대책단장님, 선거 준비하신다면서요? 예, 예. 지금 부천시장 선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장. 네. 김만수 부천시장께서는 뭐 혹시 뭐 불출마? 예, 예. 지난 2010년 10월에 예. 본인이 삼선은 하지 않겠다고 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예, 차원에서 불출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뭐 앞으로 경선 준비도 좀 하시고. 예, 예.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와 당을 네. 지키고 제대로 된 지방 이 분권을 잘 실현하도록 지방 정부를 잘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뭐 어쨌든 우리 당원 지지자들이 정말 그동안 염원했던 이 댓글 조작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법률 파트에서 대책단장을 맡아서 활동해 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성원을 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이현욱 변호사님. 네. 이현욱 변호사님 스토리는 제가 잘 압니다. 어떻게?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네. 김병관 의원님이 전략공천 딱 내려오면서 그때 그 전략공천을 깨끗하게 승복하신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진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선 네. 예, 또 열심히 뒤에서 돕고요. 예. 예, 제가 공익제보 지원장 하면서 네. 캠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서 이제 성남에 좀 인연을 맺은 정치 네. 동지들 예. 이제 뭐 성남시장을 같이 좀 준비하자 이렇게 해서 또 지역 활동하면서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성남시장 지금 준비하고 계시나요? 예, 선거 준비 중입니다. 예. 경선 또 준비 예. 잘 하셔야겠네요. 예, 뭐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지난 총선에서 분당 갑 지역 열심히 표밭을 닦고 계시다가 김병관 의원이 전략공천으로 탁 내려오는 바람에 그 준비했던 것들을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
그래서 선당 후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셨는데 이번 성남시장 경선에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들 이원욱 변호사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앉아 있는 홍종화 변호사님. 네. 오, 역대 최연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선될 때 몇 살이셨어요? 제가 만으로 27살이었습니다. 야, 훌륭하시다. 아이고, 네. 저 우리 큰애가 정치할 생각을 좀 갖고 있는 모양인데 한 수 배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지금 막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그런데 어떻게 시의원을 하실 생각을 했어요? 사실 직접적인 계기는 저희 아버지께서 시의원을 6대 때 시의원을 하셨었습니다. 아. 그래서 시의원이 되면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걸 이렇게 보고 배웠던 게 가장 직접적인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네. 보고 자라는 게 좀 네. 영향을 끼치는 것 무섭죠.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분 이렇게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댓글 조작 가짜 뉴스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저희 UBC하고 정치 신세계에서 여러 차례 촉구를 했었죠. 그죠? 이 가짜 뉴스 댓글 조작 왜 당정청에서 방치하고 있느냐 문제 제기를 여러 차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민주당에서 이렇게 대책단을 출범을 시키고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 신세계에서 저희가 소개해드렸지만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도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된다 강조를 하시면서 사법당국이 직접 나서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댓글 조작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어떤 그야말로 전면전이 지금 시작되는 시점에 지금 들어선 것 같습니다. 먼저 당 차원에서 어쨌든 지금 대책단을 발족했지만 너무 늦었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하소연한 지 좀 오래됐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먼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지지자 분들과 국민들께도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잘못되고 왜곡된 허위사실로 우리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우리 당을 모욕하고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일찍 적극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밤을 못 주무시고 여기 대응하시는 많은 분들께 정말 뒤늦게나마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저희들도 또 같은 자세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현욱 변호사님. 네. 모니터링 단장을 하셨잖아요. 예. 그 모니터링 해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저희 모니터링 저는 단장이고요. 예.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앞에 나서서 네. 몸빵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 단원들이 열심히 하시죠. 단원들이 열심히 하시고 막 붕괴하시고 예. 보고 있으면 진짜 우리 단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 뭐 우리 단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지지자분들이 다 그러시죠. 밤 새가면서 어떻게 보면 저쪽에서는 좀 뭔가 하여튼 이상한 그 기계가 돌아가는 느낌 또는 뭐 이렇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뭐 이렇게 경비를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일사불란한 뭐 명령체계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근데 우리 지지자분들은 뭐 거의 뭐 개인적인 자기 어떤 사명감에서 하시는 건데 이게 너무 지치고 힘든 일이다. 하지만 저희가 이걸 보면서 자세히 검토하면 검토할수록 이거는 우리 현행법상 허용될 수 없는 거다. 특히 저는 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네. 이게 원래 여론이 정당하게 형성돼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고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건데 예. 지금 여론 형성을 계속 왜곡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단지 지지자들의 그런 개인적인 활동에 맡길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가 또 특히 사법 당국이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는 것이고, 제가 변호사로서 법률 검토를 하고 실정법 위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일찌감치 사실은 대응을 했어야 된다. 예, 그리고 그런 역할을 또 앞으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지지자들이 아픈 마음 좀 달래그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원욱 변호사님은 이제 모니터 단장이시고 우리 홍 변호사님이 그 같은 모니터단 소속이신 거죠? 법률대책단 소속입니다. 법률대책단. 이렇게 두 분이 같은 그러니까 일을 하시구나. 사실은 저도 법률대책단 단원도 하고요. 변호사님이시니까. 그래서 저는 모니터단에는
변호사 뭐 또 숨어서 네. 변호사인데 하시는 네. 모니터 사람도 네. 있겠습니다만 네. 예, 공개적으로 단장을 맡은 거는 변호사는 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인터뷰에 조금 이해의 밑바탕이 되기 위해서 먼저 개념 정리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이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무엇이 댓글 조작이고 무엇이 가짜 뉴스냐. 예. 가짜 뉴스라고 하면 원래는 이제 좁은 의미로 보면은 그 뉴스의 형태로 전달되는 허위 사실 네. 이런 개념일 텐데 요즘에는 굳이 뉴스가 아니더라도 이 댓글이라든지 SNS 형태로 전달되는 그 유포되는 허위 사실을 가짜 뉴스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는 뭐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들어서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이런 것일 경우에 그것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하고 댓글 조작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뭐 댓글을 단다든지 매크로 시스템을 이용해서 또 대량으로 댓글을 단다든지 또는 그 명령 체계를 이용해서 다수의 이용자가 대량의 댓글을 단다든지 해서 그 댓글의 그 질서를 그 어지럽히고 왜곡하고 이런 것들을 네. 이제 댓글 조작으로 저희가 규정을 하는 것이고 네. 이런 댓글 조작 행위는 업무 방해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네.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업무방해죄나 정보통신 뭐 관련 법률 위반이라고 했을 때 이 죄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친고죄라든지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고 그냥 적발해서 누구든지 고발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댓글 조작과 관련돼서는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 네. 그 매크로 시스템이라든지 이걸 이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수사 의뢰를 하고 왔습니다. 자, 월요일에 그 211건 고소고발 했잖아요. 예. 그거하고 오늘 한 거는 지금 별개의 사안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제 월요일 날 한 거는 이제 네. 211건은 주로 가짜뉴스 유포자에 가짜 대한 뉴스. 것이고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한 거고요. 네. 그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위 명예훼손 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이제 처벌이 안 되는데 뭐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욕설을 하거나 이러면은 그런 부분은 이제 친고죄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고발하기 좀 어려운 상황. 그거는 당사자가 고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고소해야 되는 겁니다.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예. 우리가 별도로 할 수 있는 하기는 건 어렵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지금 댓글을 보면 대통령님에 대한 모욕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이거는 대통령님이 직접 고소를 하지 않으면은 달리 방법이 예, 없는. 현행법으로 그렇습니다. 예.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한 거는 이제 댓글 조작 부분이고요. 네. 댓글 조작은 뭐 그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지 네. 특히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하는 경우 또 대량으로 일사불란의 조직 체계를 움직인다든지 네. 뭐 이런 경우에는 그 댓글을 이제 조작해서 여론 형성을 이제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해보면 포탈의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업무 방해다. 또 정보통신망법상 이제 명예훼손하고 좀 다르게 정보통신망 침입행위다. 특히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해서 접속하게 되면 원래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해서 접속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 뭐 친구나 뭐 가까운 사이에서 잠깐 내 아이디 써서 빌려주는 거? 예, 들어가서 그냥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 정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행인 거고 그 정도는 허용되는데 네. 아예 저희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 타인의 아이디를 사요. 사가지고 접속을 하거든요. 이런 행위는 허용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가 되고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서 저희는 그 직접 행위를 하는 사람, 적법한 권한 없이 접속하는 사람도 찾아서 처벌해달라. 또 그 아이디를 무단으로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아이디 판매상도 공법이다라고 해서 처벌을 요구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이미 이야기 나왔으니까 댓글 조작부터 하죠 뭐. 댓글 조작 이야기. 그 네이버 댓글 조작 같은 경우는 특히 매크로 그 동영상 보셨죠? 예. 그 추천수가 거의 뭐 1초에 6개 정도인가? 예, 그때 저희가 본 결과로는 1초에 한 6개 정도가 그냥 규칙적으로 다다다닥 올라가는 순식간에 그래서 막 추천수가 수만 개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고발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거는 네이버와 무관하게 고발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음. 네, 이건 뭐 친고죄도 아니고 네. 반의사 불벌죄도 아닙니다. 예. 예, 이건 이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누구나 고발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물론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네. 대해서는 이제 네이버가 어떤 자기가 정해놓은 운영 정책이나 약관, 네. 그래서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는지 당연히 판단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분석한 그런 약관이나 운영 정책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댓글을 조작하는 것은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건 명백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추가로 이제 정보통신망 침해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 그 정보통신망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타인의 아이디를 써서 침입하면 그 자체로 정보통신망 침입이 됩니다. 예. 그러면 예 궁금한 거는요. 네이버가 만약에 그런 걸 모니터링을 하면서도 방치를 했을 경우에는 네이버의 어떤 책임 같은 거는 아무것도 없나요? 뭐 저희들은 뭐 그 담당자는 책임을 져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예, 담당자는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네이버에게 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제 댓글 어뷰징 하는 거죠. 이제 뭐 매크로를 이용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정을 도용한다든지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면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네이버는 자기 스스로 그런 기반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3자보다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이버에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거는 그걸 제대로 좀 해라. 본인들이 제대로 하면 이런 매크로를 분명히 잡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계정 도용하는 거 잡아낼 수 있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이걸 정화를 한다든지 하면 뉴스나 이런 걸 전달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본인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저희들이 그 피해를 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이버에 보면은 그 이용 약관이 있어요. 약관에 보면 금치어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없게 한다든지 욕설 같은 것도 내리게 한다든지 뭐 계정을 도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한하도록 할 수 있는 약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관을 제대로 실행하면 되는데 네이버가 자기들 비용이 든다든지 뭐 기타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안 하고 있으니까 겉으로는 한다고 하죠. 한다고 하는데 그게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다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보다 더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하고 좀 더 비용을 투입을 해서 네이버 포털이 70% 이상을 자기들이 점유하고 있는데 그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 하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된 거네요. 네이버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약관을 자신들 스스로 지키지 않아서 그리고 자신들이 비용을 지불해서 막아야 할 것을 하지 않아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그렇습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실제로 명예훼손이라든지 업무방해라든지 범죄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부수하는 제2차, 제3차의 사회적 비용과 범죄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기는 거죠. 근데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네이버가 그 시스템을 잘 갖추거나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걸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여기서 궁금한 게 네이버가 일전에 뉴스 보셨겠지만 분당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분당경찰서는 경찰 쪽에 알아봤더니 거기는 장비가 없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사를 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차피 이제 이관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번에 그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내신 게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당에서 1월 5일 날 그 남부지검에 고소를 했는데 그런 사건은 영등포 경찰서의 수사를 이제 지휘를 하게 되는데 뭐 분당 경찰서도 말씀했는데 이런 그 인터넷을 통한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사이버 수사대에서 해야지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월요일 날 211건을 고소고발할 때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사건을 접수를 하게 된 것도 그만한 인력이 있고 장비를 갖추고 있고 수사 경험을 해본 경험이 있고. 있는 예. 그 사이버 수사대에서 직접 좀 수사하고 빨리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 날 이걸 사이버 수사대에 고소고발장을 냈더니 담당자가 곧바로 연락이 와서 금요일 날 고소고발인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빨라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이런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고소 대리인 변호사들에게 연락을 했고 네. 저희들이 금요일 날 2시에 가서 이제
예, 고소인 진술할 것입니다. 신속하게 진행되네요. 예, 네, 저희가 판단하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런 수사를 잘할 때가 어디냐 할 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아니겠느냐. 네. 그래서 변호사들이 의견을 모아서 네.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고 경찰들도 자기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데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당 경찰서에 의뢰된 거 예.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넘기는 절차를 밟으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상관이 없나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고소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옮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분당 경찰서에서 본인들이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러면 당연히 그리고 지금 현재 네. 사건이 계류 중인 곳으로 넘기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아까도 이제 그 네이버에서는 본인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요청하는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으니까 지켜봅시다 이렇게 책임 회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네. 제대로 수사를 해서 그 원인을 밝히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희 매크로 조작 영상이 굉장히 유명한데 저희가 모르는 이번에 뭐 혹시 활동하시면서 추가로 발견하신 어떤 매크로 조작 사례라든지 그런 거 발견된 건 좀 있나요? 매크로 조작 사례는 뭐 계속 사실은 저희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네. 사실 그거를 이제 저희는 매크로 조작 의심스럽다고 하는데 네. 또 다른 쪽에서는 그것도 뭐 매크로 조작을 단정할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 또 많이 하고 또 매크로 조작이라는 게 단지 그 프로그램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또 집단적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순수하게 매크로 조작이라는 걸 딱 드러내서 이건 확실히 매크로 조작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는 방식으로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는 네.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히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고 또 빅데이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더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수사기관은 충분히 바뀔 수 있고 또 네이버는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의심되는 정황들을 여러 가지 모아서 계속 고발하는 거고 매크로도 물론 문제지만 조직적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도 문제다. 네. 그리고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거는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 자체로 또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각각 범죄가 성립한다.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 그게 현행 법률이라든지 혹시 판례 뭐 이런 게 네,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것이죠. 이제 상사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알려주면서 이렇게 내 업무 좀 처리해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부하가 평소에 업무를 처리하다가 이 상사한테 불만이 있어서 그 상사의 그 아이디로 들어가서 다른 데다가 이렇게 비난하는 메일을 보낸 거죠. 네. 예, 그런 경우에 어떤 범죄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대법원에서 그런 경우에 정보통신망 침입이다. 원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썼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침입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거든요. 그 판례를 생각을 해보시면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댓글을 무조건 달고 추천하고 이런 것들은 원래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타인의 아이디를 판매할 수가 원래 없는 것이거든요. 네. 아이디라는 것은 포털 이용 계약에 있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이용자의 지위를 표상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양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는 행위, 사가지고 내가 댓글을 달거나 추천을 올린다는 것, 그 자체가 정보통신 침입인 것이고요. 그것을 집단적으로 판매하지 않습니까? 판매하는 행위는 그 아이디를 사서 댓글 달아라, 추천 올려라. 이렇게 사실은 기회를 제공하는, 예. 그래서 기능적 행위지가 있는 행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또 저희는 아이디 판매상들도 같이 이번에 고발한 겁니다. 판매상도 적발을 해냈습니까? 판매상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아. 검색해 보시면요. 예. 네이버 아이디 팝니다. 이렇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걸 적어서 저희는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글상 모니터링 하셨군요. 예, 모니터링해서 전부가 모니터링 된 건 아닙니다만 예. 경찰에서 범인을 잡아서 네. 처벌해달라 이런 것입니다. 야, 이거 그러면 이 소식이 알려지면 그 네이버 아이디 판매하던 사람들 싹 좀 뭐 글 네. 삭제하고 네. 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이 고소를 하고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예. 되니까 가짜 뉴스 허위사실 유포하던 그쪽에서 예. 빨리 숨자. 자기들끼리 이렇게 문자 보내는 걸 또 저희가 확인한 것도 그것도 있어요. 확인했어요? 예. 아마 이 아이디 거래하는 사람들 네. 아마 또 잠시는 숨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사람들이 워낙 조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라서 네. 저희들은 뭐 그 의도가 분명한 사람들도 있고 네. 뭐 그 사람들은 현 정부를 비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든지 뭐 대통령
특집을 낸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또 교묘하게 계속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저희들은 끝까지 더 추적을 해서 발본색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들어도 뭔가 조금 속이 좀 시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IP 판매하는 거는 요번에 고발을 했고요. 더 검토를 해서 또 IP 판매라든지 IP 세탁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도 좀 면밀히 법률 검토를 해서 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또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 아, 네. 아니,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 딱 들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의혹만 갖고 있던 이것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그러면 또 혹시 더 소개해 주실 만한 그런 어떤 사례, 이번에 고소장 들어간 특히 뭐 댓글 조작, 가짜뉴스는 조금 이따가 할 거니까 댓글 조작 관련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댓글 조작과 관련된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수사를 한 것인데 네. 지금 그 매크로를 돌리거나 아이디를 사고 팔거나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지금 특정을 못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저희가 고소 고발했던 거는 피고소인을 어느 정도 특정할 수가 있고 그 대상자가 특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댓글 조작을 고발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지금 특정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없는 것인데 성명불상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성명불상자로 해서 이렇게 대량으로 하고 있는 것을 추적을 하면 알 수 있으니까 예. 그걸 사이버 수사에서 그걸 빨리 잡아달라고 하는 거죠. 예. 범죄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네. 범죄는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타인의 아이디를 사서하거나 또 이렇게 뭐 경비들 등을 지급하는 이렇게 일사불란 명령체를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 또 매크로 프로그램 돌리거나 이거 분명히 범죄인데 그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 배우를 찾아서 증거를 수집해서 처벌해라라고 저희는 고발을 하게 된 거죠. 예. 그 국정원 같은 경우는 뭐 국가기관이 댓글 여론 조작을 했기 때문에 명백한 이제 네, 범죄인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국정원 기무사가 옛날처럼 그 일을 하고 있을 리는 만무고 그죠? 예. 그러면 이건 민간 차원에서 네. 혹은 저희가 지금 추론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야당 쪽에서 할 수도 뭐 그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 이건 그냥 예뭐 야당을 뭐 지금 비방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추론을 해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런 매크로를 돌린다든지 댓글 조작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정당 차원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면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아까 전에 뭐 정보통신법 이런 거 있었지만. 예, 맞습니다. 예,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같은 예, 법률입니다. 똑같습니다. 예. 그건 뭐 민간에서 조직적으로 그렇게 하면 혹시 특히 타인 아이디를 사용하면 바로 걸립니다. 혹시 이번에 그런 사례 뭐 비슷한 거 나온 거 있습니까? 없고요. 아직 예, 없습니까? 아직 없는데요. 예. 많이 제보해 주십시오. 예. 네, 저희가 열심히 분석하겠습니다. 그렇게 네. 보면 되죠. 그러니까 댓글 조작을 하거나 이렇게 매크로를 돌리고 하는 거는 단순한 개인이 그냥 심심해서 재미로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고 네. 이제 그렇게 하는 수법이 이전에 국정원 댓글 조작했던 수법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사람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누군가가 여전히 배후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모니터단에서 우리 모니터단에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이 댓글과 관련돼서는 이미 그를 확인하고 그 찝어내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의심하면서 올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그런 모니터단과 함께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배우가 누구냐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 맞습니다. 밝혀지겠네요. 네. 여기서 네이버 이야기를 조금 한번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네이버가 자신들의 그 업무방해 뭐 받은 게 별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어떻게 되나요? 뭐 혹시 그러면 이게 처벌이 안 되고 그런 부분 상관이 없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또 그렇게 나올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예. 예. 뭐 회사 자체는 또 별도의 네. 인격이기 때문에 예. 담당자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그게 배임죄가 아닐까. 뭐 그 정도로 하여튼 저희가 네이버를 불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홍 변호사님 혹시 정말 이거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달빛 창녀단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어떤 감정 느끼셨어요? 진짜 오늘도 술자리야? 이거 뭐 쉬는 날이 없어. 쉬는 날이. 저 과장님,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뭔데? 출근환이요.
야, 그 이름만 들어도 술이 깬다. 이리 줘봐. 이거 한의사가 만든 거래요. 자기가 먹으려고. 이거 맛있는데? 몸에 좋은 맛이네, 이거. 이게 이름이 뭐라고? 내일도 어김없이 출근해야 하는 당신을 위해 한의사 이상진의 출근환. 네이버 메인 말고 꼭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셔서 출근환을 검색해주세요. 정치 신세계 숍에서도 구입 가능하십니다. 뭐 일단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님을 잃은 그런 기억에서 이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켜야 네. 한다는 그런 것까지 오게 돼서 그렇게 탄생한 게 아닐까 하는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이 예.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을 우리가 집단 소송이라든지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 대한민국 여성들이 집단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가능할 것 예, 같습니까? 조직화해서 네. 예. 그 상대들 해서 뭐 명예훼손, 예. 모욕, 뭐 모욕이죠 일단 모욕이 예. 되기 때문에 예.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홍 변호사님 그 집단 소송 한번 추진해 보시죠. 제가 아이디어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 일을 일단은 예. 예. 추진을 한 후 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달빛 청년단이라는 그 표현을 싹 모아가지고 대한민국 여성들이 집단 소송단 꾸려서 그 전체를 싹 그냥 모욕죄로 고소를 해가지고 민형사 소송으로 정말 인생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그 표현 보고 세상에 어떻게 인간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지? 아, 근데 이걸 처벌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이제 그 여성분들은요, 그 처음에 그 단어가 등장했을 때 진짜 그 심리적 타격을 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댓글 달고 그러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거든요. 아, 자. 네이버를 우리가 직접 어떻게 뭐 고소고발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조금 뭐 약간 크게 지금 확장된 이야기이긴 한데. 그 네이버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자기들도 네.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예. 아직 그런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는 전혀 만족스러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이버가 하는 그 대안을 일단은 뭐 지켜볼 필요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네이버가 그 뉴스를 이렇게 전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역할을 충분히 못한다 그러면 뭐 외국의 사례처럼 네. 그 이런 포털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제도나 절차, 예. 법률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다양한 방법을 더 시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박강원 의원께서 일전에 저희 인터뷰 나오셔가지고 그 네이버 같은 그런 포털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만들겠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뭐 그 들어보셨어요? 네. 그 좀 관련 연관되어 있으신가요? 뭐 저희들도 이제 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뭐 잘 아시겠지만 독일에서는 이미 네. 그런 관련 네트워크 운영 개선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그런 200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있는 이렇게 포털이라든 이런 그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책임을 좀 더 강화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허위 사실이라든지 상대방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글이 올라오는 것을 신고를 받은 경우나 발견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그 글에 대해서 삭제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되고 또 매 6개월마다 그 신고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그 내역을 네. 정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거나 위반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640억 원 정도 벌금을 내게 하는 이런 그렇죠. 이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단순히 자기들이 이 뉴스를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정화하고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다는 거니까 안 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욕구와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광원 의원님이 이제는 그런 가짜뉴스 대책법을 만들자 이런 이 얘기들이 더 커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 안에서 이런 공감대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당대표, 추미애 대표께서도 이제 더 이상 이제 허위 이 사실이라든지 이런 가짜뉴스는 참을 수가 없다. 네. 한계를 넘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이제 법률 대책단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에서도 이와 관련된 이제 다른 의원님,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네.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에 이런 부분에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가짜뉴스 이야기로 그럼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기 전에, 어쨌든 조금 늦긴 했지만, 민주당에서도 이 사안의 중대성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중대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댓글 조작, 가짜뉴스와의 어떤 전쟁을, 그죠? 전쟁을 선포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것들이 뭐 좀 있으면, 예. 이런 전쟁 선포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또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래요? 예, 뭐 현실적으로 저희가 느꼈던 거는 이제 우리 지지자분들의 예. 이제 원성이 많았죠. 예, 너무 원성이 많은데 그게 우리가 사실은 그걸 이제 대응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잘못을 뭐 처음부터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공격을 하는 쪽이 잘못이지만 그게 대응을 못하는 거니까 도대체 당이 뭐 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거 도저히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변호사들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검토해 보면 법률적으로 다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나서서 좀 해결하자. 그래서 특히 뭐 디소이 중심으로 네, 또 모여가지고 또 금방 이렇게 가짜뉴스 신고센터 하나를 만드니까 며칠 만에 그냥 몇천 건 신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또 대응하려고 또 걸러서 보니까 또 뭐 200건 넘게 또 고소할 건이 있고 또 이렇게 또 법률 검토 더 해보니까 이렇게 댓글 조작 부분에 대해서 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든지 업무방해죄에 다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게 좀 하면서 더 좀 미안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더 일찍 할 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상처받기 전에 그런 생각. 이렇게 제보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기보다는 이제 저희는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뭐가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자신은 없었고요. 또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되긴 하지만 수사가 이게 효과적으로 되겠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막상 또 움직여 보니까 뭐 수사도 효과적으로 될 것 같고 뭐 경찰을 또 강하게 좀 요구를 해서 하면은 좀 바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상에서 그런 거 마주할 때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법률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진짜 가능할까? 시간 많이 들고 네. 예, 효과가 있을까? 뭐 네, 이런 그렇습니다. 회의가. 예. 근데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그 생각이 지금 바뀌셨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 이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문제거든요. 예. 여론을 조작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뭐 수사기관에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집권 여당에서 또 직접 대응하니까 효과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월요일에 211건 고소 고발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며칠 걸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1월 8일 날 가짜뉴스 네. 신고센터를 개설했고 네. 1월 22일 날 법률대책단을 구성을 했고 한 보름밖에 안 걸렸네. 예, 법률대책단 구성된 지 일주일 지난 29일 날 고소를 했으니까 저희는 7일 만에 고소를 한 거죠. 7일 만에. 예. 저희 법률대책장 변호사들도 열심히 네. 했고 또 모니터단도 애써주신 그런 결과입니다. 네, 그러면 가짜뉴스 211건 이렇게 뭉뚱그릴 게 아니라 요걸 약간 카테고리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가짜뉴스를 보면 대부분이 이제 명예훼손으로 점철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간혹 가다가는 대통령님에 대한 모욕죄가 많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보이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모욕과 명예훼손이 같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은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구하되 모욕만 해당되는 경우는 저희 선에서는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네. 잠깐만, 그러면 네. 명예훼손 부분은 피해자 우리 대책단 차원에서 고소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모욕죄는 우리 대통령 본인께서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 이상 안 되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분류되는 것만 처리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계속해 보면 주시죠. 대표적으로 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2월 24일까지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이거를 뭐 카카오톡이나 뭐 SNS 등을 통해서 공유하는 이런 형태도 있었고 네. 또 뭐 연두 기자회견 하셨을 때 이렇게 욕설을 쓰면서 그냥 앵무새처럼 그대로 읽었다. 답변을 프롬프터에 나와 있는 네, 답변을 예. 누군가 써줬고, 그거를 그대로 대통령이 읽었다. 허위사실. 예.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탄저균 백신을 미국에서 수입해서,
뭐 청와대 직원들 예, 맞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요걸 지금 예.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 이걸 봐야 더 이상 예, 맞습니다. 그 헛소리를 2차 유포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예. 맞습니다. 네. 더 소개해 주시죠. 그 사례를 명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드릴까요? 네. 그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헌법 개정 초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SNS 속보입니다. 이렇게 날리는데 예. 뭐 그 한 10개 정도의 내용을 이렇게 씁니다. 뭐 내용을 사회주의 쓰는데, 헌법 만든다는 예, 거? 뭐 토지 소유권을 박탈해서 재산을 뭐 공동에 분배한다든지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하고 공산인민주의를 등재한다든지 뭐 각 구마다 동마다 인민소유원을 창설한다든지 뭐 재판 없이 인민재판에서 뭐 끝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민주당이나 정부에서 구성하지도 않은 개정 초안을 마치 있는 것처럼 해서 그걸 퍼뜨리고 있으면서 마치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하고 내통해서 무슨 예. 공산인민주의를 한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퍼뜨리는 거 이건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참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내용 사실 좀 궁금한 게 이게 SNS뿐만 아니라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퍼날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중간에 그 퍼나른 사람들 전부 다 처벌 대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유포한 모든 사람들이 처벌되는 여러분들 이거 퍼나르신 분들 특히 어르신들 이거 빨리 삭제하세요. 퍼나르시면 안 됩니다. 예. 혹시 그러면 이 사례 가운데 최초 생산자를 밝혀낸 케이스가 있습니까? 최초 생산자. 이거는 수사기관이 밝혀내야 할 예, 부분인가요? 저희는 사실은 알 수는 없죠. 네. 최소생산자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이제 최초 누군가가 생산해서 유포하고 네. 그걸 같이 또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범죄로 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최초로 생산한 자를 지금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하는 네. 것이니까요. 네. 그래 조사를 하면은 그 상당 부분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런 카톡 사례는 우리 진짜 국민들께서 이 가짜뉴스 퍼나르시는 분들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안이신지 아셔야 되는 게 카톡으로 허위사실 유포해서 이거 하게 되면요. 이걸 경로를 따라서 역추적을 하게 되면 이거 퍼뜨리신 분들 전부 다 조사받으셔야 돼요. 이 방송 진짜 우리 가짜뉴스 퍼뜨리시는 분들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렇지 않게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냥 퍼뜨린 행위도요. 다 수사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집에 수사관이 들이닥쳐요. 그리고 여러분들 휴대폰 다 압수수색합니다. 그리고 추궁해요. 이거 누구한테 받았느냐? 그리고 누구한테 전달했느냐? 이거 다 또 밝히셔야 돼요. 이게 장난이 아닌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지금 실제로 네. 저희가 뭐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법률대책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지역분께서도 가짜 뉴스를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그분께서 직접 이제 추적을 해서 이걸 누구한테 받았다. 그래서 몇 단계까지 지금 간 사례도 있습니다. 야, 그분 진짜 대단하신 네, 분이다. 대단하십니다. 얼마나 화가 존경스럽습니다. 났으면, 네. 그죠? 네, 얼마나 화가 났으면 네. 본인 스스로 그 역추적을 해가지고 네. 찾아가셨을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르신들 내용을 잘 모르고 이게 법에 뭐가 문제되는지 생각이 없는 분들을 이용해서 막 퍼날르게 하는 거예요. 네.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잘 모르는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이래서 더 근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실 지금 영문도 모르고, 뭐,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소환 통보 오고, 그런 일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네, 곧. 맞습니다. 예. 예. 이게 가짜뉴스 유포하는 건 타인에게도 굉장히 큰 피해를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속여가지고 이게 진짜인 것처럼 해서 또 믿고 또 유포하는 분들도 있을 그렇죠. 수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엄청 큰 피해를 입는 거죠. 예. 네. 오늘 제가 지금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속이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정말 가짜뉴스 쳐다보면서 그 어이없는 내용들이 막 유포된 거. 자, 근데 그 가짜뉴스의 생산지가 분명한 케이스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튜브 채널 혹시 많이 사례 들어왔습니까? 예, 유튜브도 다 수집했습니까? 계속 지금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고돼 있는 비율을 보면 네. 한 댓글이 한 60% 정도 되고 네. 유튜브 영상이 한 17% 정도 됩니다. 아. 그래서 유튜브 영상도
꽤 있는데 네. 다만 유튜브 영상은 되게 좀 그 애매하게 네.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피해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유튜브 영상을 지금 제대로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면 그걸 방송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법적 처벌 받을 가능성에 대한 염두를 두고 할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그걸 좀 빠져나가기 위한 장치들을 만들고. 이건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 없고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음. 그래서 이제 더 교묘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유튜브 영상 중에 명백하게 허위의 사실, 가짜다 이렇게 분류되어서 이번에 고소고발된 케이스들은 유튜브는 어떻습니까? 아직 그 저희가 고소장에 직접 고소한 내역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 아직 없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이제 검토 중인 그렇습니다. 단계에 있는 예. 겁니까? 유튜브는 사실은 이제 그 영상을 보는데도 꽤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 모니터 하는데도. 아, 맞아요. 예. 그 댓글이나 카톡 이런 거는 텍스트 쭉 읽으면서 예. 파악하면 되는데 유튜브는 일일이 다 들어봐야 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절대적인 물리적 시간이 예. 드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유튜브는 우리가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혹시 뭐 그냥 유튜브 내용을 여러분들 답답하시면요. 우리가 한번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유튜브 내용을 전부 텍스트로 바꿔서 영상 링크하고 같이 텍스트를 그냥 민주당에다가 제보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는 예. 그 생각이 감사하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뭐 저희가 검토하는 시간이 많이 줄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는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튜브 보면서 열받으시면 그거 텍스트로 바꿔가지고요. 민주당 그 대책단에다가 제보를 해 주십시오. 링크하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십시일반 손을 모아서 해야죠. 대책단이 다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그 가짜뉴스 중에 특히 일베가 명백하게 일베 사이트다. 일베가 고소고발된 케이스 좀 있습니까? 일베라고 특정을 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고소할 때는 그 개개인을 지금 고소한 상태이기 네,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일베 자체를 뭐 고소할 수는 예,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런데 보면 분명히 그 사람들이 관여를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진원지가 일베 사이트.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이제 케이스는 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모니터에서 많이 많이 올라왔다.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는 순수하게 개인이 그냥 뭐 기분이 나빠서 뭐 비판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다른 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한다 이런 의심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 우리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 더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왜냐면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이렇게 알려드리면 이걸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뭐 듣는 분들이 또 주변에다가 전파를 하면 그것만으로도 제어 효과가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것도 다 고소고발 됐다더라. 그러면 그게 알려지면은 좀 두려움을 갖고 자제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혹시 뭐 예,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면, 문재인 정권을 종북 좌빨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뭐, 남한내 고정 간첩과 쓰레기 종북 좌파들이 게릴라전을 수행 중인 북계 특수군에 합류하여, 뭐, 작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쭉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과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정권이 협력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하고 있다는 그런 구체적인 사실을 되게 길게 적시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냥 대단하신 분이다. 예, 이거. 대단하십니다. 예? 아니 소설도 대단한 소설을 예. 막 쓰셨네. 그러니까 이게 써도 아무런 제재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네. 예. 또 뭐 이런 사례도 있어요. 네. 그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어떤 뭐 사무관이 자살을 했다. 저는 자살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뭐 자살을 했다고 단정을 하면서 자살해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는데 그 이유가 빵꾸리 발견이 되었는데 뭐 세 차례 발견이 되었는데 이런 징후를 확인하고 이런 그 실무자를 입을 다물게 할 목적으로 이런 것을 마치 누군가 자살로 위장해서 이렇게 살해한 것처럼
이런 글을 써놨어요. 그 글은 그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에 어떤 주요 증인이 의문사를 당했던 그거를 역으로 써먹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스토리 이거를- 구조가 그런 건 예. 비슷하네요. 그 마치 지금 정부에서 그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자기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심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악의적으로 퍼뜨린 거죠. 예. 여러분들 이거 진짜 이런 케이스 주변에 좀 알려주시고 네, 좀 조심하라고 전해주세요. 네. 자, 가짜 뉴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언론 보도, 예, 이게 민감한 부분인데 언론 보도가 명백하게 가짜인 경우가 있어요. 언론 나름대로 이렇게 좀 또 교묘하게 피해가긴 하지만 허위의 사실인 걸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어떤 카더라 전원을 통해서 보도에 인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그런 사례도 조금 지금 저희가 이제 고발한 사안들은 이제 유포자들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고, 언론은 요번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언론에 대해서 이제 뭐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예. 지도부에서, 당의 지도부에서 좀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네. 저희가 대책단 차원에서는 좀 대응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네. 지금 상황은 그렇고요. 좀 대신 큰일이긴 합니다.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고, 그 단순 오보, 그러니까 진짜 실수를 한 거죠. 네. 그런 경우에는 뭐 뒤에 정정을 하거나 이런 네. 식으로 또 후속 조치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뭐 이게 고의적인 오보라고 의심되는 사례들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축적 중인 예, 그런 건 저희가 신고 계속 받고 있고 네. 또 검토를 합니다. 근데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대응까지 저희 대책단 사원에서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긴 그까지 하면 사실 지금 대책단 업무 범위가 너무 확장이 돼서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역량 분산도 좀 예, 될 그렇습니다. 것 같고. 지금 하여튼 댓글 유포하는 것 예. 하고 또 이제 이런 조직적으로 하는 부분, 예. 이런 부분 크게 말 그대로 댓글 조작, 예. 가짜뉴스 유포, 예. 여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일단은 뭐 제 생각에도 일단은 그 두 가지 부분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언론 부분은 이건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좀 대책을 세우고 접근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식을 가지고 접근할 건지 뭐 제도적인 개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게 너무 큰 문제라 가지고 예, 그런 것 같고 그러면 지금은 결국은 우리가 경찰청에 이제 의뢰를 했기 때문에 네. 경찰에서 최초 생산자, 그죠? 네. 제작자라고 네.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경찰에서 이제 찾아낼 것이고 예. 그러면 제작자와 단순 유포자의 어떤 처벌에 있어서 어떤 뭐 차이가 있을까요? 제작자, 배후 이런 사람들은 더 강하게 처벌되는 것이고요. 네. 유포자들은 이제 그거보다는 좀 약하게, 네. 네. 유포자들은 뭐 벌금 정도, 네. 유포 정도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될 걸로 보는 것이고요. 제작을 하거나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뒤에 배후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뭐 벌금보다는 더 강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작자는 뭐 유포 최초 생산자는 어차피 경찰이 이제 밝혀내서 처벌을 할 것이고 나머지 유포자들 같은 경우 혹시 막 와서 좀 봐주세요 뭐 이런 거를 할 창구가 있나요? 그럼 민주당 와서 막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그 되나? 다음에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이제 수사기관이라든지 법원에 가서 결국 양형의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범죄가 성립이 되면 그 처벌의 정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보고 신중하게 보고 이게 문제가 되다 싶으면 유포를 안 해야 되는데 나 잘 모르게 유포했습니다. 봐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국민들께서 특히 어르신들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내용을 잘 살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가 다시 한번 제 주변 케이스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 주변에 알고 있는 기자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당사자가 기자인데요. 기자가 그냥 카톡 통해서 누군가로부터 받은 거를 전파를 했는데 이게 명예훼손 고소 고발이 들어가가지고 경찰이 이 경로를 역추적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수사관이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현직 기자인데 정말 가슴 벌벌 떨리고 그것 때문에 한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기자도 그런데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무심코 그 카톡 가짜뉴스 전파한 것 때문에 여러분 집에 수사관이 들이닥친다니까요.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고요. 아 진짜 막 가르쳐주고 싶어 진짜 그분들. 그 최근에 왜냐면, 예. 그 선관위 이 자료에 의하면 5년 동안 제가 한 7만 건 정도 온라인 선거법 위반 사건이 접수가 됐는데 7만 건이나. 예, 그중에 3만 4천 건이 이 허위사실 공표, 예. 가짜뉴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절반이 가짜뉴스예요. 아, 그러니까 7만 건 중에 절반이 가짜 뉴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 생각 없이 이 뭐 퍼나들거나 이런 비방할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정도가 너무 심해지고 우리 민주당도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지금 단호하게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이렇게 적극 나서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해외 사례 조금 아까 뭐 독일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 포털 뭐 이런 규제 부분인데 해외 사례 어떤지 좀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전 해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에서는 예. 그 네트워크 운영 개선법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근데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2012년도에 난민 수용소를 이제 만들고 난민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짜뉴스가 워낙 많이 기승을 부리니까 뭐 대책을 세우자 해서 이 정부에서 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2017년 6월 달에 법안이 통과되고 올해부터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시행을 하는 것이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내무부에다가 가짜뉴스 신고 그 온라인 포털을 만들어서 그 신고글이 올라오면은 이걸 경찰이 직접 가짜뉴스를 판별해서 해당 뉴스의 출처를 확인하고 이 진위를 파악한 다음에 가짜라고 확인되면 뉴스를 바로 내리게 하고 처벌하고 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이 유럽에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활발하게 있는 곳에서도 이렇게 어찌 보면 더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심각성이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저희도 이걸 단순히 그냥 편하게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털이 가져야 될 사회적 책임도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요. 자, 이 표현의 자유 부분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약간 만능의 어떤 복원 같은 걸로 나오는 게 표현의 자유거든요. 저희가 예. 표현의 자유는 사실은 강하게 보장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 또 정치 공방의 자유 다 보장이 되는 건데 네. 이 가짜 뉴스, 허위 사실을 유포할 자유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포털 같은 경우에도 허위 사실, 또 가짜 뉴스에 대한 신고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조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네. 또 가짜 뉴스를 유포할 그런 자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또 타인을 모욕할 자유도 없고 또 혐오 반응. 특히 뭐 범죄를 사주하거나 이런 거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것이죠. 네. 또 범죄 폭력을 사주하거나 또 급박한 위험, 지금 당장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조장하는 발언 이런 거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고요. 그건 표현의 자유에서 보장될 수 없다. 그건 전 세계 공통인 것이고 네. 또 뭐 혐오 발언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다 범죄화했고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강하게 보장합니다만 허위로 사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아주 엄격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웁니다. 네. 우리는 뭐 해봤자 사실 관대하잖아요. 예, 관대하지만 뭐 미국은 벌금 한 100만 원. 예, 맞습니다. 미국은 대신 형벌로는 하진 않지만 민사소송으로 갔을 때 허위 사실 유포를 해서 명예훼손 한 게 걸리면 한 300만 불 정도 보통 손해배상 와. 예, 인정해 줍니다. 300만 불. 예. 그래서 세네. 요건은 예. 요건은 까다롭지만 인정이 되면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뉴스 생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짜뉴스 생산해가지고 손해배상 소송 당하면 몇백만 불 물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이제 어려운 거죠. 저 뭐 규모 작은 언론사는 문 닫아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스스로 이 자기가 생산하고 유포한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성을 강하게 지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어떤 출판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가짜 뉴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전혀 그런 표현의 자유하고 무관한 거다. 네.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도 가짜 뉴스는 걸러져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가짜 뉴스하고 모든 것이 디범벅이 되어 있으면 네.
그 여론이 혼탁해지죠. 예. 맞습니다. 그게 쌀밥에 그 돌 막 섞여 있으면 그거 다 못 먹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아, 진짜 좋은 겁니다. 쌀밥에 돌이 막 섞여 있으면 네. 밥을 못 먹게 된다. 이게 진짜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저 표현의 자유까지 나왔고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네이버에 보면 금치거 약간 조항이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댓글을 보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읽기가 참아 정말 혐오스러운 그런 표현들 너무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이 문제 저도 생각해 보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욕설이라든지,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자기들이 그 금칙을 이렇게 정해서 이런 것들은 쓰면 안 된다고 하고 있고, 또 욕설 같은 거는 걸러지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역할을 좀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제대로 하라는 건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네이버에서 뭐라고 그래요? 혹시 뭐 네이버 쪽에다가 네이버에서는 뭐 본인 자기들도 하고 있는데 뭐 인력이라든지 이런 인력 문제를 타령인 얘기하고 거네요? 또 그런 걸 댓글 같은 거 실시간에 달기 때문에 실시간에 다 못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실시간 그 모니터링단 돌리면 되지.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올해 1월 23일 날 예. 페이스북의 유럽 임원이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자기들이 이거를 가짜 뉴스를 감시하는 인원을 현재 10,00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 20,000명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거는 그만큼 이 가짜 뉴스와 관련된 것을 자기들이 모니터링을 하는데도 자기들이 부족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인원도 늘리고 그 필요한 비용도 늘리고 여러 가지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아니 네이버 뭐 사상 최대 실적 이런 기사 나오고 있는데 그 사상 그 실적 가지고 돈 벌어서 어디다 씁니까? 자기들 네이버가 정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악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댓글 전쟁, 그 소모적인 댓글 전쟁 때문에 오히려 그 클릭 수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돈을 더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막 허위 댓글, 욕설, 비방 이런 것들이 난장판이 되고 쓰레기판이 되는 그 덕분에 돈을 더 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가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가 이제 방문자 체류 시간을 늘려주는 게 자기들 수익을 높이기 위한 네. 꼼수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고, 그 제가 생각할 때도 그 부동산 중개업자는 매물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매수인하고 매도인하고 중개를 하면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러면 그 매물에 대해서 중개한 거에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잖아요. 네. 잘못하면 그렇죠. 손해배상도 지고 네. 중개업자들이 뭐 공제조합에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거는 다 소송을 당할 것을 대비해서 그러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포털이 이런 뉴스 중개자잖아요. 그렇죠. 뉴스를 중개하면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이지, 그리고 자기들이 광고 수입도 다 얻고 이렇게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럼 수익을 얻고 이렇게 뉴스 중개자가 되면 단순히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을 더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돈 벌면서 아니 사상 최대 실적 그런 보도 자료나 내지 말고 아이 참 그렇습니다. 네이버 문제는 저희가 다음 주에 예. 토론회 우리 좌장으로 시청을 예, 변호사님께서 그렇습니다. 예. 네 그날 저 지금 발제 준비를 또 해야 되는데 그날 뭐 시원하게 예. 한번 해주실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사실은 좀 더 돈과 시간을 많이 써서 그걸 네. 하면 할 수 있는데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걸 이제 좀 게을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네이버의 어떤 수익하고 많은 연관이 있다. 이런 상당히 의심이 있습니다. 예. 아니, 뉴스 통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 번 거에 최소한 어느 정도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을 해야 그게 기업 윤리에 마땅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제 뭐 대충 이 이야기는 대충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나중에 이제 또 추가로 계속 활동을 하시는 거니까. 예. 그죠? 네, 이, 그렇습니다. 이 대책단 혹시 뭐 시한 같은 게 있나요? 그런 일단 거? 2달. 두 달? 예, 일단 2달을 하고 아. 이제 그다음에 활동 연장 여부 아니면 또 확대 개편 뭐 이런 것도 고민 한번 해보려고. 이건 상설 기구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조금 생업에 무리가 예. 있어서. 아, 맞다. 그렇죠. 우리 변호사님도 또 예.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또 하셔야. 예, 지금 자원봉사. 지금 뭐 변호사님들이 다 자원봉사 참여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기도 예.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너무- 그렇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또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예.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도 우리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이 전부 자원봉사로 이걸 하고 계신다는 점 조금, 예, 염두에 두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그래도 이제 선거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부천시장, 예. 예, 경선 출마 선언 언제 하십니까? 지금 사실은 이번 주 초에 하려고 했는데 네. 저 이 이것 가짜뉴스 때문에? 하면서 일단 다 뒤로 밀어놨습니다. 먼저 이 가짜뉴스와 관련된 그 소임을 충실히 네. 다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희가 그 대책단 활동을 하면서 이 전국에 계시는 우리 많은 당원 지지자분 국민들께서 정말 새벽 2, 3시, 서너 시까지 잠 못 주무시고 정말 이렇게 분투하고 계시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또 한 번 또 살펴보시고 출근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눈물 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도 정말 이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네. 정말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네. 혹시 그 부천시장 선거에는 지금 경선 몇 분 정도 나오실 걸로 예상돼요? 현재 본인들이 뭐 희망하고 있는 사람은 9명입니다. 9명? 예, 요즘에 뭐 우리 민주당이 네. 예, 뭐 워낙 인기가 인기가 좋으니까. 좋아서 그러겠죠. 예. 혹시 뭐 다른 당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도 좀 있나요? 아니, 저 그렇진 않고. 그렇진 않습니다. 예. 와, 그러면 일단 예비 경선 통과가 1차 그렇습니다. 관건이 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뭐 경선 룰은 뭐 정해졌나요? 지금 그 일반적인 룰만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이번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각 도당에서 예. 결정하도록 돼 있어서 예. 기다리고 있는 예, 상황이겠네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네. 세칙이 정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저 예비 경선 예. 컷오프 잘 통과하시고 예, 준비 또 그리고 잘하겠습니다. 또 경선 가서 또 잘 하셔서 본선까지 진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현욱 변호사님, 네. 예, 선당 후사의 네. 모델이 되어 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 보답을 이번 성남시장 경선에서 조금 받았으면 좋겠는데, 예. 거기는 후보가 몇 분 정도 계세요? 여기도 한 7분 정도 되는데 7명? 네, 또 뭐 약간씩 이제 걸러지고 있는 아.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예. 걸러진다는 거는 이제 조금 이제 출마 의사를 적고 이런 분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나오는 건데. 예, 이렇게 좀 아직까지 뭐 출마 선언 한 분밖에 안 계신, 두 분 계신 두분 것 같고요. 계세요? 예, 나머지 분들은 이제 출마 의사는 내비쳤지만 막상 또 출마를 할 거냐, 또 네. 예, 뭐 안 하겠다고 또 하신 분도 생기고, 네. 또 그 와중에 또 새로 또 출마하겠다는 분도 또 생기고 이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정리된 건 아닙니다만 네. 대체로 한 7분 정도 했습니다. 출마 선언 언제 하세요? 저도 일단 요거 예, 정리하고. 이거 확실히 해야 되니까요. 네. 아마 뭐 2월 달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준비 잘 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뭐, 일단, 경선 과정에서는 일단 중립 포지션으로 네.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저희, 당원 지지자들이 영원했던 이 가짜뉴스, 댓글 조작에 대해서 이렇게 발벗고 나서 주시는 분들이면 저희가 또 응원을 안 해드릴 수가 없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 변호사님, 뭐 지금 시의회 의원으로 지금 활동 중이신데요. 예, 맞습니다. 혹시 뭐 이번 지방선거에서 뭐 그냥 연임 저는 도전하시는 이제 재선을 도전하게 됐는데 네. 제가 당선되게 된 게 4.13 총선 때였습니다. 그래서 4.13 총선 보궐로 보궐선거에서 되신 당선이 거네요?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저희 당 상황이 좋지 않아서 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닌 이제 옆 동네의 시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됐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제가 살던 곳으로 네.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현역 프리미엄이 거의 네. 없는 지금 살고 그런 계시는 수준입니다. 데가 저희는 계양구 작전동에 거주하고 계양구 있습니다. 작전동. 예, 맞습니다. 거기 현역 우리 국회의원이 우리 송영길 의원님이신가요? 아니면 그분, 저쪽으로 넘어갔나요? 예, 계양을이 송영길 아. 의원님이시고 계양갑은 유동수 의원님이십니다. 예. 그래요. 예. 우리 홍 변호사님도 예.
그 시의원 예. 예, 재선 꼭 하셔가지고 예. 또 4년 후에는 또 다른 더 큰 꿈을 꾸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세 분 모시고, 댓글 조작, 가짜뉴스, 대책단이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앞으로 활동이 또 이제 더 한 달 정도는 더 될 것이기 때문에, 활동이 종료 일단 2달이라 했으니까 그 종료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또 한번 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UBC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정치 신세계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